재무제표 3가지 기준만 통과하면 승인 확률이 70% 이상으로 높아집니다. 첫째,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 전산에서 자동 탈락합니다. 둘째,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매출의 3에서 4%는 남아야 합니다. 셋째, 현금흐름 등급 CR 6등급이면 돈 없는 기업으로 판정됩니다. 이 3가지가 정책자금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의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대표님, 최근에 정책자금 관련 연락 정말 많이 받으시죠? 정부에서 몇십조 원 푼다는 뉴스도 나오고 주변에서 몇 억씩 받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드시죠?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신청만 하면 정말 다 주는 거 맞아? 정보는 넘치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책자금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무제표 관리 전략입니다. 저는 8년째 기업 재무와 정책자금을 컨설팅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책자금 받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재무제표의 비밀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세금 절세와 자금 확보 사이에서 균형 잡는 법, 3년간의 재무 흐름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법까지 실용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자금은 구제자금이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돈이 아니에요. 정부는 세금으로 이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에게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규와 기준이 명확히 존재해요. 그럼 정부는 어떻게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구분할까요? 대표님의 열정, 사업 아이디어의 참신함, 프레젠테이션 능력? 다 중요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일단 재무제표부터 봅니다. 재무제표라는 숫자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담 기회조차 주지 않아요. 반대로 재무제표가 탄탄하면 면담에서 조금 긴장하시더라도 승인 확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담당자는 대표님 만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면담, 즉 실사 같은 경우 혹시라도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만큼 재무제표가 절대적이에요. 그럼 재무제표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바로 매출의 추이입니다. 추이라는 건 흐름이에요.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들쭉날쭉한지, 이걸 최소 3년치를 쭉 놓고 봅니다. 1년치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우연히 좋을 수도 있고, 우연히 나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3년간의 흐름을 보고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정체되는지, 추락하는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제일 좋은 패턴은 뭘까요? 베스트는 매출이 매년 20% 이상 꾸준히 성장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A급이에요. 심사역들이 제일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패턴은 작년에 일시적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회복 궤도에 오른 경우입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증거니까요. 비유하자면 주가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시점이죠. 투자자들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구간과 똑같아요. 자, 그럼 피해야 할 패턴은 뭘까요? 첫 번째, 최근 3년간 매출이 계속 하락하는 경우. 이건 거의 자동 탈락입니다. 두 번째, 고점 찍고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 이것도 위험 신호로 판단돼요. 주가로 치면 고점 찍고 하락하는 구간이니까 아무도 안 사잖아요. 정책자금도 똑같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면 전산 시스템에서 경고 표시가 뜹니다. 담당자가 서류 보기도 전에 컴퓨터가 먼저 걸러내는 거죠. 이 기업은 문제 있다. 유심히 봐라. 이렇게 내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매출 관리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설령 어려운 해가 있더라도 전년 대비 감소 폭을 10% 이내로 유지하세요. 10% 정도면 업황 변화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20%를 넘어가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표님, 우리 회사 최근 3년 매출 추이가 어떤가요? 쭉쭉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있나요? 모르신다면 지금 당장 세무사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회사 매출이 최근 3년간 어떻게 변했는지요. 이게 정책자금 준비의 첫 단추입니다. 매출 추이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이 얼굴이라면 영업이익은 속마음이에요. 아무리 매출이 크더라도 이익이 안 나면 의미 없잖아요. 심사역들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나 나와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 2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우리 업종 평균보다 높아야 합니다. 같은 업종 경쟁사보다 수익성이 낮으면 경쟁력이 약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최소 7% 이상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도소매업은 최소 5% 이상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둘째, 이자 보상 배율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버는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를 몇 번이나 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연 5천만 원인데 대출 이자가 5천만 원이면 배율이 1입니다. 이러면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배율이 1이면 거의 승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을 받으면 추가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기존 이자도 못 내는데 새 이자까지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대출 이자를 내고도 최소 매출의 3%에서 4% 정도는 남아야 합니다. 이게 안전선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한 대표님은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10,000원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세금 아끼시려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이자가 1년에 1,0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마이너스로 신고하면 손실난 기업이라고 전산에 찍히거든요. 세금은 몇십만 원 아꼈을지 몰라도 이자는 1,000만 원 더 내게 된 거예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세금 절세도 중요하지만 재무제표는 최대한 좋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금 아예 안 내고 대출 안 나오는 것보다 적절히 세금 내고 대출 잘 나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매출 추이와 영업이익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 봐야 할 게 현금 흐름 등급입니다. 전문용어로 CR 등급이라고 해요. 이 회사가 실제로 현금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CR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이 최고, 6등급이 최악입니다. 보통 1에서 3등급까지는 안정권이고요. 4등급부터는 주의 신호입니다. 5에서 6등급은 위험 구간이에요. 특히 6등급이 나오면 이 회사는 현금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정책자금은 당연히 안 나오죠. 정부 입장에서도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을 위험이 크니까요. 실제로 저희가 거래처 분석해드릴 때도 이 CR 등급을 주로 봅니다. 대표님이 새로운 거래처와 계약하시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그 회사의 CR 등급을 확인해드려요. 만약 6등급이 나오면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외상대금 못 받을 위험이 크니까요. 정책자금도 똑같은 논리예요. 그럼 CR 등급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사실 이건 매출이나 이익보다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현금 입출금 내역을 분석하는 거라서요. 하지만 몇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첫째, 거래처 대금을 제때 받으세요. 외상 매출이 쌓이면 CR 등급 떨어집니다. 둘째, 단기 대출을 줄이세요. 만기 1년 이내 빚이 많으면 현금 압박으로 평가돼요. 셋째,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재고가 과도하면 현금이 묶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관리하면 CR 등급이 개선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거 다 챙겨주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 안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세무사 사무실은 세금 계산하고 신고하는 곳이에요. 대출이나 정책자금까지 고려해서 재무제표를 조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세무사 직원 한 분이 보통 30개에서 50개 업체를 관리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하나일 뿐이죠. 그 많은 업체를 개별적으로 깊이 있게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직접 챙기셔야 돼요. 물론 일부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은 이런 부분까지 잘 조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금도 적절히 줄이면서 자금 확보까지 고려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요. 만약 기장을 새로 맡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물어보세요. 저희 회사가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재무제표를 관리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맡기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재무제표 관리는 최소 3년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1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3년간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정책자금은 부재자금이 아니라 성장자금입니다. 좋은 기업에게만 지원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첫째, 최근 3년 매출 추이를 확인하세요.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능하면 매년 15에서 20% 성장하는 흐름을 만드세요. 둘째, 영업이익률은 업종 평균 이상 유지하시고 이자 보상 배율은 최소 1 이상, 안전하게는 이자 내고도 매출의 3에서 4% 남도록 설정하세요. 셋째, CR 등급을 확인하고 4등급 이하면 현금 흐름 개선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되면 정책자금 승인 확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재무제표가 기업의 얼굴이라면 다음은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해야겠죠. 바로 기업 인증입니다.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이런 인증들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순서로 따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실제 신청 절차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네 번째 영상에서는 면담 실전 대응법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팀장이었습니다.